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우경하 작가의 책 나는 착한 사람이 안 되기로 했다 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. 네, 이번 시각에는 저자가 그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느꼈던 불행감에서 벗어나서요. 어떻게 좀 당당한 개인으로 변화했는지 그 과정과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특히 뭐랄까 남들 기대에 맞추느라 좀 지치신 분들, 나도 좀 나답게 살고 싶다.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왜 우리가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 착함 있잖아요. 그게 때로는 오히려 개인을 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.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착한 사람하고 좋은 사람은 뭐가 다른 건지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. 이게 그냥 뭐 착하게 살지 말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. 나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저자가 겪었던 그 착한 사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분이 경상도 안동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대요. 그래서 늘 착해야 한다는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. 순종하고 희생하고 또 자기 감정은 좀 누르고 이게 미덕인 것처럼요. 대학 가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계속 남들 기대에 맞춰 살았는데 근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. 특히 그 책에 나오는 나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행했다. 이 문장에 참 강하게 와닿더라고요. 그렇죠. 그 배경을 보면 어떤 문화적인 또 가정적인 압력이 있었던 거죠. 특히 뭐 장남이라는 역할에 대한 기대, 또 착하다는 걸 거의 뭐 최고의 가치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. 이게 개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걸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요. 만성적으로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저자가 표현하기로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고 할 정도니까요. 이게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짐작이 가죠. 결코 건강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. 네, 자료를 보면 저자가 정의하는 착한 사람은 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. 계속 남들 기분 살피고 눈치 보고 또 싫다는 말 잘 못하고 내 의견보다는 남들 의견 따라가기 쉽고 불만이 쌓여도 그냥 속으로 꾹 참고 그리고 뭐 내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평가에는 또 엄청 신경 쓰고 결국에는 미움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. 바로 그 지점이에요. 거기서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의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죠. 저자는 이걸 꼭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. 삶의 중심이 남한테 있냐 아니면 나한테 있냐. 좋은 사람은요.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할 줄 알아요. 그리고 그건 또 건강하게 표현하고요. 필요할 땐 딱 선을 그을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이죠. 기본적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이게 뭐 이기적인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. 오히려 이게 진짜 관계, 진짜 행복을 위한 어떤 토대가 된다는 거죠. 눈치의 달인이었다고 했잖아요. 회의할 때도 막 상사나 동료들 표정부터 살피고 회식 자리에서는 또 언제 일어나야 하나 그 타이밍만 보고 있고 심지어 점심 메뉴 정하는 거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남들 눈치를 봤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피곤했을까 싶어요. 네, 그 눈치라는 거요.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심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. 가장 밑바탕에는 역시 두려움이 깔려 있죠. 거절당할까 봐, 비난받을까 봐, 혹시 내가 여기서 좀 밉보이면 어쩌나 뭐 이런 두려움이요. 여기에다가 또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,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낮은 자존감. 그리고 착해야만 해, 착해야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야 이런 어떤 강박관념. 일종의 착한 사람 콤플렉스죠. 이게 다 얽혀서 끊임없이 남들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. 이런 삶이 계속되면 결국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요. 관계에서도 계속 에너지만 소진되고 결국 남는 건 좀 피상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들 뿐이죠. 듣기만 해도 좀 숨막히네요. 그럼 이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저자가 제시하는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궁금해지는데요. 첫 번째 묶음은 자기 표현과 경계 설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눈치 보지 않기 하고 거절하기. 이게 딱 해당되겠네요. 네, 맞아요. 저자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했대요. 생각보다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네 하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죠.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. 회의 때 그냥 눈치 안 보고 내 의견 한번 말해보고 가기 싫은 회식은 그냥 빠져보고
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걱정했던 것처럼 막 큰일이 나거나 비난받거나 그러진 않더라는 거죠. 근데 그게 참 말은 쉬운데, 그쵸?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사회생활인데 어떻게 눈치를 아예 안 봐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그렇고요. 물론이죠.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우리가 너무 지레짐작해서 남들 시선이나 평가를 과도하게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연습이 중요해요. 아주 작은 것부터요. 예를 들어서 점심 메뉴 정할 때 저는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요. 이렇게 그냥 내 의사를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.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점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힘이 생기거든요. 아, 작은 성공 경험 중요하네요. 거절하기도 좀 비슷한 맥락이겠군요. 저자도 옛날에는 거절을 못해서 자기 시간 다 뺏기고 에너지는 에너지만대로 다 쓰고 심지어 약간 이용당하는 느낌까지 받으면서도 내가 혹시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것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다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엄청 떨렸는데 막상 상대방 반응은 생각보다 그냥 담담했다는 그 경험담이 좀 인상 깊었어요. 네. 그 효과적인 거절이라는 게요.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. 핵심은 명확하고 간결하게, 그러면서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죠. 예를 들어,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. 막 길게 변명하거나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. 그럼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. 중요한 건 거절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고 또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 설정이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이게 내면화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다음 단계로는 자신을 좀 돌보고 진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네요. 여기에는 건강한 이기심 갖기,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포함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약간 망설여지기도 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저자도 나쁜 이기심하고 건강한 이기심을 딱 구분해서 설명해요. 나쁜 이기심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지만 건강한 이기심은 나 자신을 먼저 좀 챙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. 그 비행기 산소 마스크 비유 있잖아요. 아주 딱 맞는 비유 같아요. 위급 상황에서 내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처럼요. 내 안에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그래야 남한테도 진심으로 건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내가 계속 잘 살아가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. 아, 그렇군요.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그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? 예전에는 거절당할까봐 혹은 남들이 쟤 왜 저래 이렇게 볼까봐 내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말을 못했고 그 결과는 결국 불만족이랑 후회였다고 하잖아요. 그러다가 음식 메뉴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업무 방식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고요. 네.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. 나를 주어로 쓰는 나 전달법, 아이메시지가 아주 효과적이죠. 예를 들어서 내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요. 상대를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. 그리고 설령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. 중요한 건 내 안의 목소리를 밖으로 표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라는 아주 강력한 자기 존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. 네. 자, 이렇게 눈치도 좀 덜 보고 거절도 하고 나를 챙기기도 하고 원하는 것도 말하고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목표는 바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들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자기 사랑, 그리고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, 또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매력과 관계의 변화,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모든 변화의 가장 근본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. 저자도 과거에는 자기를 엄청 비난하고 학대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딛고 일어나서 긍정적으로 자기한테 말 걸어주고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돌봐주고 또 과거의 실수 같은 것도 용서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죠. 핵심은 이거예요. 나는 이대로도 충분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. 이 믿음을 내 안에 단단하게 세우는 거. 이게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의 뿌리가 되는 거죠.
그리고 그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겠다.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거군요. 그래서 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진짜 원하는 일을 시작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들은 좀 정리하고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고요? 근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자기만 아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보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. 근데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. 내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. 내 가치관, 내 행복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선언인 거죠. 그리고 이게 참 역설적인데 내가 진짜 나답게 살고 내가 행복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더 좋은 영향을 미쳐요. 억지로 막 맞춰주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이 가능해지는 거죠. 아,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저자가 책에서 착한 사람은 매력이 없다.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주체성 없이 그냥 눈치만 보고 뭘 할지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당당함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당당함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찾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요. 네. 억지로 꾸며낸 친절함이나 막 애써서 맞추는 모습 말고요.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그 진정성 있는 당당함 있잖아요. 그게 그 자체로 엄청 강력한 끌어당김을 만들어요. 자기 가치를 알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한테서는 뭔가 건강하고 매력적인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.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런 진정성 있는 에너지에 끌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또 좋은 기회들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. 일종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랄까요? 저자가 블로그 운영했던 사례도 그렇잖아요. 그냥 꾸밈없이 자기 생각, 자기 이야기 나눴을 뿐인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공감하고 그랬다는 거. 이게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오늘 우경화 작가의 나는 착한 사람이 안 되기로 했다. 발췌 내용을 통해서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. 핵심은 결국 그거네요. 남들 시선에 갇혀서 나를 잃어버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. 그 당당함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, 또 나를 먼저 챙기는 건강한 이기심,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는 자기주장,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자기사랑,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네.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건요. 이게 절대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나를 제대로 존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. 그런 어떤 성숙한 균형 감각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. 나를 잘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. 어쩌면 이게 저자가 말하는 좋은 사람에 더 가까운 모습일 거예요. 이런 균형에 잘 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또 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네, 저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요. 지금 당장 여러분이 조금 더 나다워지기 위해서 혹은 좀 더 건강한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한 걸음은 뭐가 있을까요? 뭐 예를 들면 오늘 점심 메뉴를 내가 먼저 제안해 본다거나 아니면 좀 부담스러웠던 부탁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해 보는 것,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.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좀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